하정우와 함께 걷다. 안녕하세요.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콜메이커입니다. 이번 제 영상에서 매번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넘버원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없을까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책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영화 감독이기도 하면서 아주 훌륭한 배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글도 잘 쓰는 배우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걷기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 한 2번 읽었어요.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제 지인에게 빌려서 읽었는데, 책이 내용이 좋고 또 이 배우가 쓴 이 수고에 대한 조금이나마 예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제가 책을 한 권을 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하면서 준비를 해봤어요. 하정우 씨가 2011년 그러니까 백상예술대상에서 시상자로 나섰다가 혹시 하정우 씨가 이 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묻길래 본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내가 된다면 나는 이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을 하겠노라고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본인이 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결국 국토대장정을 시작으로 이제까지 계속해서 걷기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그렇게 이 책이 했어요. 이 배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괜히 예민해지고 말과 행동에 날이 서는 때가 있다. 그런 날 내가 삐거덕거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건 되게 그냥 기분 탓이다. 그런데 스스로 그 짓을 깨닫고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게 기분 탓이라는 건 사실 내 기분에 당하는 사람만 안다. 기분은 무척 힘이 세서 누구나 기분에 좌지우지 되기 쉽다. 순간의 기분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단지 기분 때문에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맥없이 하루를 날리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런 불쾌한 기분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상 잘 알면서도 당장의 기분에 지배당하는 삶을 산다. 사실 기분은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당장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면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 기분. 알고 보면 우리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의 결과와 행동까지 좌우하는 이 문제적인 놈, 이 기분이라는 것을 잘 달래가며 일상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 이렇게 이 저자는 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감을 했는데, 제가 늘상 매 영상에서 강조했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제일 급선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그 이후로 이 뒷부분을 집중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고뇌하는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걷기로 결정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걷는 거 무척 싫어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기동력을 자동차에 의지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디어 걷는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또 기분이 조금 나빠지고 우울해지면 걷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아직 제 육체는 이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저항하지만 제 마음이 어떤 어려운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는 걷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배우도 여러 가지 감정 또 기분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본인의 성향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해서 이 책을 쭉 읽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아주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 진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분은 매일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굉장히 먼 거리를, 그리고 또 촬영을 위해서 어떤 몸무게 감량을 할 때도 아주 짧은 시간 집중해서 걸어서 체중을 조절을 하고 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이렇게 하와이에서 걷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와이에서 걷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그곳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하와이를 가면 나도 이렇게 걸어봐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 이 배우는 열심히 걷고 난 후에 본인이 돌아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건강한 식사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아마 직접 요리를 한 그런 사진들인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어느 주부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게 요리들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또 본인의 사진들, 본인이 나와 있는 사진들도 많이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읽는 내내 별로 지루한 거 모르고 잘 읽었습니다. 친근한 얼굴이 계속 나오니까요. 또 제가 여기 읽어드리고 싶어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걷기를 지속적으로 할 때 유용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그 지속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루틴의 힘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잠식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질 때 우선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 내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닥칠 때일수록 생각의 덩치를 키우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그냥 놔둬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어쩌면 인생에는 내가 굳이 휘젓지 말고 가만두고 봐야 할 문제가 80% 이상인지도 모른다. 조바심이 나더라도 참아야 한다. 나는 생각들을 이어가다가 지금 당장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다. 살다 보면 답이 없다는 말을 중얼거리게 만드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난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답이 없을 때마다 나는 그저 걸었다. 생각이 똑같은 길을 맴돌 때는 두 다리로 직접 걸어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분이 걷는 게 왜 좋은지를 굉장히 짧게 잘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정을 제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이 예기치 않게 솟아오를 때 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내가 지금 지배를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이 결국 나를 기분을 계속 나쁘게 할 거고 마음이 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 생각 속으로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이 막 많이 번져나가는 유형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글은 저에게 굉장한 솔루션으로 일으켰어요. 아, 이렇게 매일 어떤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걷는 일을 하는 게 습관화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어떤 감정에 끌려 들어가서 나의 하루를 망치고 나의 할 일들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좋은 솔루션이구나 하고 받아들였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건강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걷는 거는. 그러니까 확실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 몇 개의 우물을 부지런히 파서 열심히 두레박을 내리다 보면 내가 평생 실수로 삼을 우물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나는 한 사람 안에 잠재된 여러 가지 능력을 일생에 걸쳐 끄집어내고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본다. 그런 과정이 결국 나를 완성해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이제 이 배우의 어떤 삶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한 놈을 열심히 파. 이걸 시작하면 끝장을 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다채로운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분의 주장은 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제 생각의 흐름 속에 또 내 삶 속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묵묵히 걷든 뭐 힘들게 걷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내일, 그 다음에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게 여전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결혼도 그렇고 또 이혼의 결정도 그랬고, 특히 제가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를 떠나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소신을 가지고 또 이것이 나의 가치라고 정하고 왔던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특히 이제 제 아이를 독립시키는 이 시기가 되어서 아이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그 교감을 저와 나눠주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사실 많이 흔들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처일 수 있겠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처를 받는 이 상황이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이혼이 사실 가장 내 인생의 큰 아픔이 아닐까, 더 이상 이런 상처들은 없겠지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특히나 굉장히 가까운 상태로 관계가 지속됐던 자녀였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생각이 아니라 이랬을까 저랬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럴 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네, 맞아요. 당황스럽죠. 어제 나의 생각은 이랬는데 오늘 나는 어제 그 생각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또 그 가치라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배우도 이렇듯 나의 감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다를까? 나의 감각과 마음은 순간순간 바람의 흐름처럼 변한다. 이 구절은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아, 이렇게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뿐이다. 나는 내가 지나온 여정과 시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지만 결코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을 읽으면 아, 이 배우도 굉장히 많이 고뇌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구나.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특히 뭐 이혼이라는 이런 인생의 커다란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혼란들, 내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도 힘들지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사람들의 사랑을 얻지 못했으므로 이젠 불안감이 없다. 불안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데서 나오지만 나는 이미 한번 다 치러보는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지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했던 시간은 지나갔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결혼의 어떤 종지부를 찍을 때 우리가 당연히 좋은 결과들을 기대했지만 기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대였고 반응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었을 때 같이 느꼈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또 이분이 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요. 우리는 실패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인의 평가가 내 기대에 털끝만큼도 못 미쳐 어리둥절해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어차피 길게 갈 일이라고. 그리고 끝내 어떤 식으로든 잘 될 것이라고. 네, 아주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가져야 할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일희일비, 전전긍긍하며 휘두르기보다는 우직하게 걸어서 끝끝내 내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하다. 우리들에게도 소중하죠. 내가 아직 견디고 배울 힘이 남아있을 때 찾아온 슬럼프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숙련시켜주는 선생입니다. 곧바로 현장에 나가 일을 시작하고 남들보다 빨리 거창한 성과를 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충분히 담금질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담금질의 시간은 내게 슬럼프란 녀석이 방문했을 때
비로소 황금의 시간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다가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지금 보낸 이 상황이 하루 중에서요. 그게 뭐 며칠은 괜찮다가 또 며칠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루 중에서 수도 없이 제 마음을 다잡아서 간신히 저를 세워놨다가 또 한없이 마구 무너졌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이걸 굉장히 되풀이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소식이 뜸한 아들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이 슬럼프가 되어서 이제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배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슬럼프라는 녀석이 방문했을 때 비로소 황금의 시간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저도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슬럼프라는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 계속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에게 슬럼프는 인생길의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곧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혹시 내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건 아닌지 수시로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떨 때 이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해 하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견디는 게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물론 어떨 때는 그것을 견뎌야 하는 때도 있지만 지금 이 고통이 내가 견디는 게 최선인지 아니면 혹시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기뻤던 대목인데요. 하정우 씨 종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초장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순간순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 기도한다. 나에겐 기도란 먹고 숨쉬고 걷는 것과 다름없는 일상이다.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저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는 나눈 적이 없는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또 예민하고 제 자신이 내가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범이 되는가의 어떤 기준을 두고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나눌 거지만 아직 나누어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하정우 씨가 나눈 글을 읽고 저도 이제 이 글에 대한 또 굉장히 감동도 크고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신앙이 주는 유익함은 사실 한두 마디의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여러 가지 제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저도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내가 절대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도 가장 큰 힘이고 위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나에게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공감합니다. 저도 그저 신이 내게 맡긴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두 다리의 힘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최근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기도들을 하기보다는 삶은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다. 건강하게 열심히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해볼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제 마음에 큰 울림을 남기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힘들고 아픈 또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께 이것은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더불어 책을 소개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는 사실 육체를 좀 피곤하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생각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이 걷기의 유용함에 대해서 아낌없이 모든 노하우를 풀어놓으신 하정우 씨의 책을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